안녕하세요, 아스리입니다. 오늘 제목을 연금저축에서 펀드를 하면 안 되는 이유로 잡아봤는데요. 나는 투자는 잘 모르겠고 펀드에 매월 일정 금액을 묻어두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쉬운 길을 선택하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지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ETF도 펀드의 한 종류이기는 한데 제가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펀드는 이 액티브 펀드이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ETF들은 인덱스 펀드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액티브 펀드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액티브 펀드의 판매 문제, 그리고 이 액티브 펀드의 함정, 그리고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펀드와 우리가 아는 ETF의 차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볼 건데요. 먼저 액티브 펀드는 여기 미래에셋 대우의 홈페이지 들어와 봤는데, 여기서 이제 펀드 검색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수많은 펀드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처럼 펀드 매니저가 자신의 투자 전략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액티브 펀드이고, 인덱스 펀드는 우리가 하는 ETF처럼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입니다. 따라서 액티브 펀드는 길게는 몇 달, 짧게는 실시간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래를 해서 매매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수만 추종을 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운용이 되고 매매 비용이 액티브 펀드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매매 비용이 수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액티브 펀드의 수수료는 보통 1%에서 2%대 수수료를 가지고 있고,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0.07에서 해외 합성 ETF들 같은 경우는 0.7 그리고 0.8 정도대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액티브 펀드의 목표는 이런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것이고, 인덱스 펀드는 시장 수익률과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이 인덱스 펀드의 목표입니다. 시장 수익률을 초과한다고 하니까 솔깃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왜 액티브 펀드를 하면 안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매수하는 펀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기망하고 속인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펀드를 구매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펀드를 구매하는 과정은 크게 우리가 자주 가는 시중은행에서 펀드를 구매하거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수익률이 최고인 이러한 펀드들을 찾아서 가입을 하게 되는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도 증권사에서 매수한 펀드들은 이 증권사에게만 수수료를 지불을 하면 되는데, 은행에서 판매하는 펀드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은행에까지 펀드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또 이 판매하는 은행에서는 온갖 감언인서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은행과 증권사의 이익이 많이 남는 펀드를 판매하려고 하고, 우리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펀드들은 아예 모르거나 판매할 의지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마케팅을 하는 펀드들은 보통 수수료가 높고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수익률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과거 수익률로 판단하는 경우도 좋은 방식이 아닌데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12개월에 지금 수익률이 가장 높은 펀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년으로 놓고 봐도 밑에 파란색은 이제 코스피 200에 대한 이제 벤치마크 지수고, 펀드 수익률은 요 하늘색이 펀드 수익률인데 지금 코스피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이 그래프가 위로 갈 것인지 여기서 고꾸라질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과열된 주식이 내려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투자되어 있는 종목들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언제 이 투자 종목들이 바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정보 없이 매수한 종목들이 우리에게 수익률이라도 많이 가져다 주면은 좋을 텐데, 액티브 펀드는 적극적인 운용으로 시장 수익률을 능가하는 것을 목표로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현실의 투자는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잦은 거래 때문에 높은 매매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도표는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미국에 있는 라지캡,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의 펀드들을 S&P 500과 이제 비교를 해본 건데요. 최초 1년 중에서 언더퍼폼, 그러니까 시장 지수보다 낮은 성과를 달성한 펀드의 개수가 63.17%이고 5년으로 가면은 77.97%, 그러니까 78%의 펀드들은 이 시장 지수인 S&P 500에 못 미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22%의 펀드만이 이 S&P 500의 시장 지수를 이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금저축을 하는 게 뭐 3년하고 5년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5년에서 78%면은 10년, 20년으로 넘어간다면 한 90에서 95% 아니면 그 이상의 펀드들이 S&P 500 시장 지수에도 미치지 못할 게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물론 시장을 이기는 펀드가 하나쯤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5% 이내의 확률로 시장을 이기는 펀드를 찾는데 시간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시장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ETF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문제입니다. 그동안 연금저축을 설명드리면서 수수료가 정말 중요하다고, 낮은 수수료의 ETF를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를 해드렸었는데요. 왜 그렇게 제가 수수료 부분을 강조했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액티브 펀드가 시장 수익률에 비해 확률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100번 양보해서 시장 수익률이랑 같다고 가정을 하고 수수료에 따른 수익률 변화를 그래프로 만들어 봤습니다. 녹색이 시장 수익률인 S&P 500이고 파란색이 펀드입니다. 펀드와 S&P 500 모두 S&P 20년 평균 성장률인 8.3%를 가정을 했고, 매년 400만원씩 30년을 투자했을 때를 가정하였습니다. S&P 500 ETF는 0.07%의 수수료를 적용을 했고, 펀드들의 평균 수수료인 1.3%를 적용을 했습니다. 결론은 보시는 것처럼 S&P 500이 압도적으로 이겼는데요. 먼저 10년 차에서는 한 400만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0년 차에서는 1,700만원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30년으로 가니까 무려 1억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두 그래프가 얼마 차이가 안 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10년째에는 0.3%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20년째에는 13.3%, 그리고 30년째에는 무려 20.7%의 수익률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만으로도 3억 8천과 4억 8천만 원, 그러니까 1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가 시장 수익률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많은 수수료까지 지불한다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무조건 지는 싸움을 하신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왜 펀드보다 수수료가 낮은 ETF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아슬이었습니다.